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아,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거 이제 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정부에 대한 이런 수혜가 정부 정책이 이제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사실 뭐 주가가 40에서 50% 정도씩 오르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데,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제 거의 뭐 최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당연히 이건 좀 고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일단은 제가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빅고죠? 그럼요, 이건 빅고죠. 네, 좋습니다. 빅고 나왔고요. 그러면은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이야기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주라는 거를 먼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2002년 12월에 주식회사 메디페이스와 3D 매드의 신설 합병으로 설립이 돼서 이제 의료와 IT가 결합된 그런 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건 이제 방사선 관련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그런 정부 정책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선 관련된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17조 원 규모의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여당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최근 원전의 단계적 축소의 대책으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원전 종사 인력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여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한다면 약간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적어도 지금 있는 거 문을 닫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의 원전을 이렇게 새로이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계획은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좀 대책,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기도 했었고, 일단은 탈원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찬반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열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정부에서 탈원전 그리고 방사선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면 관련된 종목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에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원전 산업을 건설과 운영 중심에서 해체와 폐기물 관리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속 원전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을 혹은 이제 가동이 이제 수명이 다한 그런 네. 원전을 해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는 뜻인데, 사실 원전을 짓는 것도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해체하는 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좀 사례로 봤을 때 뭐 체르노빌도 그렇고 어떤 일본의 어떤 그런 사태도 봤을 때, 물론 그거는 폭발하든지 뭐 지진으로 인한 자연 재해로 인한 어떤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을 좀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 잘못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는 문제라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이 정말로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개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해체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확보하고 이것들을 확장하고 그리고 밑에 숨겨져 있는 그런 폐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로 이제는 좀 갈 텐데, 방사선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게 1, 2년 만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향후 이제 몇백 년, 몇만 년, 몇 천만 년 이렇게 이제 오래 지나야지 좀 그 독성이 조금 약화되고 이러한 좀 굉장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좀 이슈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좀 폐기물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들을 좀 확장을 하고, 또 해체 산업을 키우기로 한 정부가 또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산업에 이어서 이제 방사선 산업을 좀 함께 키우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산업
또 방사선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원전을 짓는 기술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방사선을 통한 치료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두가 굉장히 뭐 치사율이 높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의학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뇌질환이라든지 좀 암질환 이런 것들이 좀 치료 가능한 그런 좀 병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사선 기술이 좀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사선을 이렇게 쪼여서 그 네. 부분의 암세포만을 좀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확인된 뭐 방사선 기술은 암 치료나 뇌질환 치료, 뇌 같은 경우에는 좀 깊숙한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를 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치료 등 그리고 의료 분야, 그리고 농업이나 생명과학, 생명공학, 또 환경,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수준이 좀 미흡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인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탈원전과 조금 맞물려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수혜주로서 많은 섹터들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눈여겨보실 만하고, 어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국내 경제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9조 6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조 1천억 원으로 GDP 대비해서 1.1%까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퇴보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고, 특히 의학기술 분야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활용되는 가치가 높고, 그리고 의학 외적으로도 농업이라든지 환경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일단 원전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게 친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기타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보다는 좀 환경적으로 좀 유해물질을 덜 배출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조금 그러니까 발전량이 적어도 좀 굉장히 큰 수준의 어떤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던 그런 에너지원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만큼 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찬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떤 환경 관련된 문제에서도 방사선 기술이 조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떤 전 세계적인 기조인 좀 친환경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고개를 돌리는 그렇게 그런 좀 섹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17조 방사선 집중 육성을 직접 관련해서 직접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보다도 일단은 조금 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일단은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장치의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 장치의 사용량 정보 그리고 치료 계획 정보 또는 치료 결과 정보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획득해서 방사선 치료 장치가 점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고하는 그런 관리 장치 그리고 방법에 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은 방사선 치료 장치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방법에 관한 특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그런 원인이라든지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결과 이러한 부분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장치의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방사선 치료 장치의 오작동 그리고 고장을 예방해서 환자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방사선량 관리 솔루션 개발을 해서 해외 병원에도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약간 테마성으로 좀 떠오르기 시작한 어떤
정부의 방사선 관련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들을 떠나서도 인피니트 헬스케어 자체가 본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 오늘 그래서 당연히 제가 빅콜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늘장에서는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일 전에 목요일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좀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도 충분히 좀 투자하실 가능성은 그러니까 투자하실 메리트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는 현재 가격에서도 유효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200원까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4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